우리나라는 이 독서를 학습으로 많이 여기시기 때문에 네. 재미있게 읽기보다는 이게 공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좀 안타깝지만 독서는 가 없으면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에게 책은 읽게 하고 싶은데 책 읽히기 쉽지 않으시지요? 오늘 독서 전문가이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독자분들께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정미정 작가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만나서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또 독서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바른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독서법. 우리가 용어는 알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독서법이 어떤 건지 독서법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독서법이라는 건 실제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다독이나 정독이나 네. 통독이나 그런 걸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독서법은 그 아이에게 맞춰서 독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아이는 문학 인문을 엄청 쉽고 편안하게 읽어낼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특별하게 과학 영역 책을 재밌게 잘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먼저 아이가 흥미에 있는 것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책을 거부하지 않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읽고, 두 번째는 아이의 발달 단계와 읽기 능력에 맞춤 독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에게 너무 쉽거나 또는 너무 어렵거나, 그럼 아이들은 재미없게 읽기 때문에 그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아이의 영역마다 독서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아이가 만약에 문학책을 정말 흥미롭게 잘 읽어낸다고 한다면 문학책은 계속 단계를 높여서 읽어주는 게 필요할 거고, 사회 영역이나 과학 영역 중에서도 사회 영역 안에도 사실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네. 뭐 정치, 경제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어려운 영역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는 단계별, 영역별 모든 독서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영역들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별 독서법 안에 또 흥미도,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 그것을 난이도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결국 최종적으로는 학습 능력까지 잘 이끌 수 있고, 우리가 독서에서 원하는 사고력 확장까지 된다고 저는 사고력 생각합니다. 확장 좋지요. 왜 책 읽기하고 공부하고를 또 많이 연결을 또 시키고도 있잖아요. 네. 순수 독서도 좋지만. 네. 그래서 좀 전에 공부머리 독서법 얘기하셨어요. 네. 그 부분도 우리 부모님이나 독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솔깃하고 관심 있어 하실 텐데 네. 공부머리 독서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독서와 학습을 나눴을 때, 뇌로 봤을 때, 뇌과학 접근법으로 봤을 때 거의 똑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 나뉘는 부분이 있다면, 독서는 사고력 확장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고요. 네. 학습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암기하고 익히고 네. 하는 부분이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머리를 만들려면 가장 근간에 튼튼하게 읽어내야 되는 힘을 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습을 할 때 네. 읽지 않고는 그 어떤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읽는다고 하는 건 네. 무지개 물고기 책 아시죠? 그쵸. 뭐 강아지 네. 똥도 아실 거고, 그렇죠. 뭐 책 먹는 여우라든지 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스테디셀러이기도 한데, 그 책을 실제 아이들이 다 읽고 나서 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물고기가 만난 친구가 누구야? 몰라요. 그랬을 때 그 책을 제대로 잘 읽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어린아이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재미있게 읽는 것에 만족하지만, 나중에 지났을 때는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사실 책 먹는 여우도 재밌게 아이들이 잘 읽어요. 그런데 맥락을 잘 파악해서 읽는 아이는 책을 다 읽고 나면 여우가 왜 책을 먹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냥 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책을 읽다 보면, 책 읽고 났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너무 왜 책을 뜯어먹어? 더러워. 너 먹지 마. 아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자 의도와 상관없이 네. 확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바른 독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독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재밌게 읽다 보면 그 줄거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단편적인 것들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럴 경우엔 왜 책을 먹었을까? 네. 몰라요. 왜 더럽게 먹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에게는 어떤 대답을 해주면 좀 더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발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발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책을 다시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왜 이걸 먹었을까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은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걸어줘도 좋고요. 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책의 장면을 다시 한번 펼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훨씬 좋은데, 실제 이제 가정에서나 다른 부분에서는 어머니들이 그 책을 제대로 읽은 다음에 지도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발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는 질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창의적인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 때 아이에게 발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독서 지도를 할 때 발문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아이가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읽기 좋죠. 그런데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책 읽기 싫어하는 이유가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네. 아이가 왜 책을 싫어하는지, 제일 처음 그림책부터 접하지 못한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림책을 즐겁게 읽다가 갑자기 줄글책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진급을 해서 아이가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이가 왜 책을 싫어하게 됐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 책은 제대로 잘 읽는데 만약 영역마다 편독이 생깁니다. 그러면 편독을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네. 결국은 문제점 파악이 첫 번째고요. 네. 문제점 파악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가 서서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먼저 접근하게 해야 됩니다. 독서는 흥미와 재미가 없으면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이 독서를 학습으로 많이 여기시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아이들도 약간 책을 읽을 때마다 재밌게 읽기보다는 이게 공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접근 자체를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관찰을 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흥미, 시선을 따라가서 책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 다음에는 혼자 읽게 두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읽기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네. 함께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처음에 문자를 읽기 전에 독서의 흥미도를 이끌기 전에는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네. 많이 들어야 한다는 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또는 새롭게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질문이나 발문을 해주시는 것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싫어한다는 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너는 7세니까 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필독서를 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가장 책 읽기를 싫어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 많이 읽어주시는 것도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제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 시대가 독서를 더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 네. 작가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네, 그 얘기 좀 우리 독자분들한테 해주시죠. 네.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건 AI가 많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장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똑같이 앉아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아는 부분이 많게 되면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물론 프롬프트라고 그렇죠. 하죠. 네. 프롬프트를 얼마나 제대로 잘 줄 수 있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중 가장 근간이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서적인 공감이랑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네. 정서적으로 아이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책을 통해서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인공이나 또는 읽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독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기계가 똑똑할수록 인간은 그 기계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다시 조합해서 창의력으로 또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더 필요한 시대를 살수록 독서가 더 필요하다는 네. 또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책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두었지만 독서라는 자체에는 저는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가장 포함하게 해주는 역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력뿐 아니라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 제가 만나고 이 단계별 독서법을 적용해서 가르친 아이들은 독서뿐 아니라 글쓰기, 학습력도 아주 뛰어나게 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독서가 막연히 많이 읽어야 한다, 또는 학습력과 관련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아이가 좋아하는 시선을 따라가서 독서뿐 아니라 또 읽었던 것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공부머리가 따라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결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독서에 관심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읽기 좋죠.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모든 매력이 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계별 독서법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쓰셨는데 이 책이 우리 독자분들한테 많이 전해져서 네. 정말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차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내놔도 정말 당당하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책 읽기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